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인들은 관세 폭동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 계획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리고 4월 폭우로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부 투자자는 5월에 매도하고 떠나라는 말을 일찍 내놓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미국 사회의 진짜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고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그 약속에 기대를 걸고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러한 기대가 점점 회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직후였고 미국 전역에 훨씬 더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유권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 즉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보다 무려 12%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유권자 중 4분의 3이 관세가 내가 사는 물건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올해 1월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68%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긍정적인 이들보다 많았고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평가도 긍정보다 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대해 긍정평가가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민심이 크게 돌아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지자들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약 93%는 여전히 그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회 없이 다시 뽑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민과 국경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관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지만 고통은 크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35%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득이 될 것이라 했고 13%는 어려움은 없지만 분명 이득이 올 것이라며 낙관했습니다. 반면 무려 48%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고 고통만 클 것이라며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동맹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와 예산 감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각각 50%와 53%의 유권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가 확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전국적 이미지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58%는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는 지난 1월의 60%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1%였습니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관세와 같은 공격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에 대한 체감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관세 정책에 어떻게 실질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주식시장 격언과 그에 대한 최신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폭우처럼 쏟아진 시장의 불안 속에서 과연 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마치 예정보다 앞당겨진 5월의 매도 시즌이 찾아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급락하는 주가를 보고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따르고 있는 전략은 바로 유명한 5월에 팔고 떠나라, 즉 SMG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할로윈 지표라고도 불리며 10월 말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는 주식에 투자하고 5월부터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계절적 투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연중 절반, 즉 10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전략은 최근 몇 년 사이 그 힘을 잃고 있는 듯합니다. 작년인 2024년 SMG의 전략이 경고한 5월에서 10월 구간 동안 미국 S&P 500 지수는 무려 14.1% 상승했죠. 그 반대로 오히려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2024년 11월 이후 시장은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에는 SMG의 전략을 따랐다면 시장의 상승을 놓치고 손해를 봤을 수 있었던 셈이죠. 3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SMG의 전략을 사용한 투자자는 연평균 8.7% 수익을 냈고 그냥 시장에 계속 머무른 투자자는 10.4% 수익을 냈습니다. 즉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일관되게 뒤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끝난 것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프리 허시입니다. 그는 스탁트레이더스 알마낙 뉴스레터의 편집자로 SMG의 전략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먼저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정해진 5월보다 한참 앞선 4월 3일에 현금화를 지시했고 다시 시장에 재진입한 시점도 원래 일정인 10월 31일보다 2주 빠른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빠른 판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과 10년을 돌아봤을 때 허시의 방식은 오히려 전통적인 SMG의 전략이나 그냥 보유 전략보다도 낮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은 이제 절대적인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아예 여름철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기보다는 보다 방어적인 산업군, 예를 들어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안전성이 높은 S&P 500 섹터로 옮겨가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샘 스토발이라는 전략가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계절별 회전 ETF를 만들었는데요. ETF는 2018년부터 운영됐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6.2%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12.8%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계절적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와 서호주 대학교의 2명의 재무학 교수, 즉 테리 마시와 캄퐁차는 자산가격, 중간선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 전략의 핵심이 중간선거해의 특수 상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름철 주식시장이 유난히 약세를 보이지만 중간선거가 없는 해에는 여름과 겨울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즉, 단순히 달력만 보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과학적 근거나 일관된 패턴이 부족한 셈이죠. 게다가 올해인 2025년은 중간선거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요즘과 같이 시장이 급락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단순한 격언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분석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큰 하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도와 장기적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